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만난 녀석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자 위의 강자 우윤혜입니다. 네, 저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역사계의 도민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는 얼른 듣고 못 들은 걸로 아니 방금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 청취자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도민준인가? 늙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방부제죠. 근데 지금 안에 장기들은 지금 다 100년이 썩고 있죠. 오죽했으면 우리 전민기 팀장님이 네. 저희 썩어가는 그런 그 내장을 투시하신 다음에 그 비타민을 쏘셨어요. 세상에 네. 따뜻해라.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고독사 하지 말라고. 입 주변에 뭐도 나고. 네 부인이나 좀 잘 챙기면 안 되겠? 네 부인 여기 입 주변에 뭐가 잔뜩 났어. 아니,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키스할 예. 때 좀 입 닦고 하세요. 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부편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전화 연결해서 에피소드도 많았고. 맞아요. 네. 근데 조회수가 좀 아쉬워서 못 보신 분들은 기부편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는 우리답게 거침없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 내로남불이라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사자성어인 줄 알고 있죠? 저 진짜 100%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딱 그것만 보면 처음에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그건 아니고. 이분 오늘 멘트가 많이 스킵하고 싶네. 이런 게 도민준 씨. 이런 게 깨알같이 재밌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로남불 무슨 어원도 있고 뭐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아니 있고. 정치권에서 요즘에 뭐 사자성어처럼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뉴스에서 진짜 많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도 네. 무조건 요즘에 정치 관련 키워드 넣으면 내로남불이 무조건 뜹니다. 내가 할 땐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찰떡이야. 그쵸. 이 너무 와닿는 말인데 누가 이게 이제 만들었나? 1996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누구? 처음 썼어요. 박희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예. 어. 찾아보시면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1996년 제 15대 총선 때인데 네. 이때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의원 빼가기. 그러니까 빼간다고? 다른 당에서 오. 여소야대니까 야 우리 당으로 와. 자리 하나 줄게. 해가지고 이제 이 빼가기. 여쪽에서 여당의 의석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왜 글로 갔어? 그쪽 가서 왜 딴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 여러 가지 맹공이 오가면서 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처음 툭 튀어나오는데 우와.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네. 불륜 대신에 스캔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문장처럼 남이 하면 스캔들, 뭐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형태로 쓰였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거 이제 바꿔가지고 내로남불이란 아주 귀에 딱 박히는. 이렇게 내로남불 네 글자를 정확하게 처음 쓴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나 보죠. 빅데이터 정치권에서는 강자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쓴 거예요. 박희태 그렇군요. 전 국회의장이 참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요?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소맥 폭탄주를 처음 만드신 분도 저분이에요. 아, 그래요? 박희태 이분? 왜 또 검색해 보려고? 아니요,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섞어 먹는 건 많았는데 이 소맥과 양폭이라고 하잖아요. 네. 양폭 맥주랑 그 위스키랑 섞는 거 어. 그걸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도입한 분이 박희태 의장이에요. 박희태. 그래요? 맞아요. 이거 그 전엔 없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양주를 네. 이 양주를 이게 맥주에 섞어 먹는 건 감히 아이고 알잖아요. 옛날에 생각은 못하지. 이 캡틴 큐나 이런 그 뭐 이 나폴레옹 같이 기타 제재주는 이건 양주가 아니라 양주 색깔이 나는 소주예요. 네. 그거 먹고 먹으면 이틀 후에 일어나잖아. 그거 말고 진짜 비쌌던 뭐 패스포트 이런 거 패스포트 알죠? 기억나요? 몰라요. 이거 진짜 오리지널 스카치 위스키는 이거 자체로 비싼데 여기 누가 맥주 섞어 먹겠어. 그쵸. 이걸 맥주를 섞어 먹으면 더 간다는 잘 거를 넘어간다. 처음으로 이 술상에 도입하신 분이 박희태 의장이에요. 자, 그러면 알아요. 네. 2015년에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 쓴 거는 말씀드렸죠. 2015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네. 전병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면서 쓰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정신 놓은 것처럼 하면서 조근조근 말하는 건데. 뭔가 소울이 없는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니 말은 저렇게 하는데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 본인이 했던 말 본인 그 지켜진 게 없고 뭐 반대로 그런 하고.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내로남불이란 말이 이제 그때부터 사자성어처럼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 이중잣대 놓고서 무조건 그냥 뭐라고 하면 그거 내로남불 하지 마세요 하면 그냥 게임 셋돼 버리니까. 그치. 내로남불이 뭐 네. 갑툭튀가 아니라
원래 사람 인류 역사상 같이 했어 이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각자의 내로남불 고백해볼 거 있습니까? 뭘요? 전에 이제 전민기 씨가 그랬잖아요. 나도 집 사기 전에는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집 사니까 집값 안 내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올랐으면 좋겠지. 아이씨.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지 마. 싸우지 내 안에서. 뭘 싸워? 그런 좋아서 술 것처럼 마시지. 각자만의 내로남불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짧게 고백해보고 할까요? 저 있죠. 뭡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늘 술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결혼할 때 여자 얼굴 보지 마. 그 얼굴 아무짝에 쓸모없어. 얼굴 네. 뜯어먹고 살 거니? 어. 그리고 저는 정작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미녀와 정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미녀와. 네. 맞네요. 미녀란 말은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지었어. 진짜? 본인이. 참 희한하죠. 근데 너무 예뻐요. 본인도 그럼 전 미남으로 하시지 왜? 아유. 저는 고백하자면 전 좀 진지하게 갑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잖아요. 네. 누군가가 뭐 이렇게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좀 퍼뜨린다거나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좀 비난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만약에 코로나를 걸린다면 저 사람들은 조심하지도 않고 저렇게 다니는 거야 하는데 막상 내가 걸리면 나는 조심하지 않지 않았는데 난 진짜 조심했는데 이러면서 뭔가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내로남불 같은 경우에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운전할 때 그거 안 느꼈어요? 뭐요? 아니 운전할 때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나보다 빨리 가는 놈은 미친 삐이고 나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놈은 다 삐삐 바보다. 천천히 가도 안 돼. 맞아. 그러면 아니, 항상 그런 말 같이. 내가 운전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부앙 지나가. 저는 미친 삐이고 네. 안 가 앞에서요. 빵빵 저 가자고. 그럼 전 바보야 이게요. 맞아.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매일 있냐면은 네. 이제 새벽 방송 있잖아요. 네. 또 같이 하는 방송도 있고. 네. 그럼 새벽 방송을 하면 보통 이제 배가 좀 뭐가 차야지 말이 나온다고. 그럼요. 그래서 한 새벽 4시나 5시 코로나 이전 얘기지만 그 새벽에 이제 해장국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이제 방송을 하러 가요. 네. 근데 그때 한 5시쯤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면은 옆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겠죠. 그분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치. 그 자리가 벌써 6차, 8차예요. 그러겠지. 쌓여있는 소주가 한 10병 돼 이렇게. 맞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다 통하잖아, 둘이. 네. 위험해. 되게 시끄러워요. 난 네. 지금 곧 해야 될 그 방송 원고 봐야 되는데 네. 용기 내가지고 네. 저기요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 되나요? 어머나, 두둥. 얘기를 해 또 이렇게요. 네. 짜증이 나는 거지. 그치. 근데 주말엔 또 내가 아침 술을 먹거든요. 입장 받고 나가지고. 완전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딱 아침 7, 8시면은 막 퍼먹고 있어 이렇게 아침에. 퍼먹고 혼자 마시다 보면은 네. 심심하잖아. 그러면 또 이게 블루투스를 켜요. 네. 아침에 6시, 7시에, 8시에 유재하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 술 먹어 이렇게요. 우울한 편지를 또 옆자리에서 아저씨들이 얘기해. 거기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치. 아저씨들 유재하 싫어하시냐고. 진상이네, 진짜. 네. 목소리도 좀 큽니까? 뭘 커, 내가. 말도 또 좀 많아요, 저분이. 그러니까요. 그런 내 식으로. 품에 안겨. 그러니까 1절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로남불이 우리 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좀 내가 살다 이런 내로남불 처음 본다. 이런 뭐 황당한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 주변에? 가족 중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제 정치에 관심 많은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어느 쪽이? 빨간 쪽 아니면 파란 쪽? 좀 보수에 가까우시죠. 네. 연세가 네네네.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세금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할 거야?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엄마랑 소고기를 사서 드십니다. 갑자기? 그거 아주 잘 썼다. 자, 그 다음에 백신을 놔줍니다. 네. 야, 그거 맞으면 안 돼! 오. 아빠 그 백신 맞아야 돼요. 이미 신청했다. 부스터샷까지 맞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현 정권 비판하고. 네, 그러나 네. 아버지 정치적 성향이나 뭐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들 저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야, 세금이 줄줄 새. 어. 온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소고기 맛있다. 그러니까 계속 예약 백신 자녀 백신 예약 검색하고 있고요. 아, 이런 내로남불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내로남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 같은 것도 같이 먼저 얘기해 하시죠,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건이요? 뭐 음.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글쎄요. 내로남불 사건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내로남불 사건이 다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뭐 이 부인 케이스를 아들로 덮는다 아. 등등등등. 그럼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의 네. 뭐 이게 뭐 표창장? 표창장이든지 이거 뭐 그 똑같은 잣대를 여기 대야 되는데 이쪽은 우리는 왜 뭐 그 관행이었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내로남불은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네. 뭐 베이징 올림픽 지금 그 보이콧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며칠 전에 그 뭐 이제 그 외교 사절 안 보낸다고 공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를 한 거예요. 다 참여해. 영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다 등등등. 우리나라만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우와. 약간 뭐라고 할까 일로 같이 저로 같이 그렇네. 모르는 상황인데 네. 베이징 올림픽에 지금 보이콧하는 그 외교적 보이콧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중국이 어, 위협하니까 뭐를? 자기네들의 어떤 미국이 전 세계를 1등이어야 되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대만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 아,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제 인권 탄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면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면화로 생산된 옷들은 뭐 수입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인권 얘기할 그런 국가냐고 지금. 그치. 흑인, 인종차별, 인디안, 학살. 1965년까지 흑인들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미국에. 참전이라면 투표권? 참전이 아니라 참정. 아, 참정.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맞아요. 그리고 인디안 얘기하셨는데 네. 인디안을 인디안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또 혹시 아들한테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그거 해요? 하죠. 하면 안 돼, 그거. 네, 꼬마, 그러면요? 인디안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네. 지금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가 인도구나라고 착각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 불렀어. 아,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원주민 또는 선주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 원주민을 인디안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해서 나오는 이게 그거라니까요. 그 노래부터 바꾸자고. 아, 그래요?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인디안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했지?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 너무 길다. 아, 오케이. 그런 남이 씨도 식으로. 인디안 인형처럼이 아니라 원주민 인형처럼 바꿔야 돼요. 아, 원주민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를 어떻게 미국이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보고 서부까지 1200km를 걸어서 이동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백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동시켰냐? 겨울에 특히. 잔인하다. 무슨 말이냐면 체로키족이라고 있죠. 있어요. 그 네, 있어요. 자동차 체로키. 네, 네. 를 이름을 딴 그 원주민 종족인데 아. 원래는 동부 지역에 살고 있던 종족이었어요. 네. 근데 미 정부가 이 체로키족 보고 겨울에 한 달 내로 4만 명이었거든요. 서부로 이동해서 가라. 이 땅은 백인들이 살겠다. 어머나. 명령을 내렸어요. 네. 4만 명이 출발해가지고 딱 서부에 도착했을 때 500명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아. 그거를 지금 여러분 검색해보면 눈물의 여정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체로키족은 벌써 이제 백인화가 돼가지고 네. 기독교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회도 나가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탄압을 한 거예요. 그 체로키족이 그 1000몇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눈물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뭐요? Amazing 아, Grace. 그래요? 눈물의 노래라니까. 그거를 했던 미국인이 뭐? 신장 위구르 인권 내로 이거 미국에 안 나가죠? 아, 나갑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시고. 국가들이 네. 자신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게 개입이 되면 음. 다 내로남불이 맞아요. 내 권리가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좀 분석해 아 주세요. 많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조국 전 장관 그때 이제 공정을 우리가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가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 이제 허위 네, 그 경력 같은 거. 네. 결국에는 이게 상황만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로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똑같아. 그러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성과 포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내로남불은 이제 정치인을 조롱하는 맞아. 사자성어처럼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또 내로남불한다. 서로 손가락질하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니네 다 똑같아. 너네 다 내로남불 아니야. 요즘 그 뜨고 있는 사진이 그 신정아 전 교수가 네. 이 허위 경력으로 그때 시간 강사에 됐다고 해가지고 그랬죠. 네. 그때는 인권이고 뭐시기가 없고 그냥 수갑도 안 찬 상태로 끌려가는 그 사진이 요즘 짤방에 뜨고 있어요. 당시 그걸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거든요. 제대로 내로남불이네요. 부인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뭐 사과가 똑같은 없으니까. 잣대로 대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답답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내로남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아니, 모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는 네. 방금 말씀드린 내로남불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뭐 내로남불의 비극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도 침략했는데 침략 국가를 응징했다거나 이거 그 뭐야? 지금 나도 후궁인데 후궁을 괴롭혔다거나 후궁이에요? 나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후궁인데 후궁을 엄청 괴롭혀.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과는 했어요. 그 안에 대해서. 근데 약간 이게 의혹들이 여러 가지인데 약간 뭐 두루뭉술 해가지고 약간 뭐 그 이후에 여러 의혹들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거 사과를 네.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냐는 또 별개의 얘기죠. 그거 이제 네.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네. 설문조사 아니고 MBC에서 이제, 전화로 들으셨습니까? 했는데 80% 정도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양쪽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아들 문제로 사과한 것이나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사과한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피로감이 높아요. 지금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계속 가족들의 어떤 사건 사고 서로 이렇게 저격하는 이거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만 보여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이분들이란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네.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여기 휩쓸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아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부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네. 좋아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예전에 검사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잣대로 판단했지 않냐? 네. 그럼 똑같은 잣대로 뭐 당신 개인의 그 뭐 사건 사회 이벤트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말하는 걸 그냥 휩쓸려가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거침없는 녀석들에서 공약 특집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정리해주는 시간도 가지면 저 그렇게 같은 거창하게 사람에게 하려고? 네. 여러분들 기회 많이 주세요.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아까 역사적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뭡니까? 매년 8월 6일 날 내 생일인데 8월 6일? 아, 또 하필 그날이냐. 하필. 하필 그날이야. birthday. 저리가 8월 6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45년 8월 6일 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져요. 빵. 진짜. 네. 너가 그래서 그렇다고 폭탄처럼 방송에 나타났잖아. 그렇다고 뭘 폭탄이라고 해요. 아니 핵폭탄급 이슈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네, 의미. 알겠습니다. 매년 히로시마에서 뭘 하냐면 네. 그때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일본인들의 추모제를 열어요. 물론 그때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인이 그 당시 태평양 전쟁 때, 중일 전쟁 때 네. 죽인 민간인들이 몇 명이에요. 많지. 대표적으로 1937년 중일 전쟁 터지자마자 난징, 그 당시 중국의 수도는 난징이었거든요. 대학살. 난징 대학살을 공식적으로만 난징에서 민간인을 일본 군이 30만 명을 죽였어요. 칼로. 그때 일본 도쿄 신문에 뭐가 나냐면 네. 일본군 장교 둘이서 누가 먼저 100명 참수시키나 이거 게임을 했어요, 얘네들이요. 미쳤다. 먼저 참수시키는 애가 이기는 걸로 그걸 네. 당연히 낄낄낄 웃고 일본도로 들고 있는 이 장교가 네. 일본 도쿄 신문에 났다니까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애들이 네. 물론
원폭에 희생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니까. 8월 6일 날 태어났다면서요. 네. 생일 바꿀 수 없나?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대. 태어난 걸 오윤혜 씨가 어떻게 반성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됐나요? 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요. 네, 여러분. 네. 그런 이제 내로남불 역사적인 사건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내로남불 굉장히 횡행한데요. 네. 말씀하신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내로남불 현상 때문에 정권에 대한 반감까지도 많이 있는데 네. 대선 후보 두 분이 내로남불 리스크에 직면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조금 전에 다 나눴던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겠죠. 물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을 좀 넘어가지고 네. 뭐라고 할까 누가 덜 데미지를 받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약간 안타까운 대선이 되고 있어요. 비호감이 덜한 사람이 이길 것이다. 호감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그 전에만 하더라도 가족 문제 건드리면 우리 가족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지키지.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가족들 역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때 약간의 피해 의식도 아니, 생겼고 그거 어떻게 그러다 생각하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네. 대선 후보만 봐야지 가족까지 우리가 왜 검증을 해야 되냐. 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가족은 가족이다. 별개의 인물들이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들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정치권의 리스크들, 대통령들이 그의 가족들 때문에 사실은 곤혹을 겪은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족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뭐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이야기를 어떻게 문제 삼느냐 하는데 그건 어차피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같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뭘 해야 되냐면 네. 여야 따질 것 없이 제대로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 생겨야 되냐. 정치권 안에서 내가 정치인이 되려면 내 인생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들도 정말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네. 지금은 우리 국민들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말도 있고 아니, 정치인들 다 똑같아 하지만 지금 이때 바로 잡아야지만 먼 훈 미래에 근데 그렇게 정치인의 자격이 수많은 팟캐스트에 여러 가지 그 심한 발언한 거 다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저는 뭐 정치인 할 생각이 없죠. 아, 그래요? 네. 어머, 정치 생각 있으세요? 저요? 네. 전 나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지. 그냥 여기만 계세요. 나 여기까지 하려고. 저는 네.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로남불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던 그게 많았어 정치인 너무나 중에. 많았거든요. 막 네. 큰 소리 뭐 사퇴하세요, 너무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을 막상 까보니까 완전 비리 천국이야. 아 근데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짜증났습니다. 이게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만 봐야지. 대선 그 후보의 가족을 왜 보냐? 외국 봐 외국. 외국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디 외국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검증해요. 아 그래요? 그 바이든도 아들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아, 그 그래요? 조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이죠. 네. 장남은 안타깝게 이제 먼저 작고를 하시고 차남이 있어요. 헌터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헌터 바이든이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에 그 이제 석유 회사에 무슨 뭐 이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이 터졌어요. 이게 대선 막판에 터진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야. 네. 어떻게 저런 아들을 키운 사람을 아버지를 한 국가의 원수로 뽑을 수 있을까 해서 흔들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많아요. 그것이 이제 민정수석도 미국에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밑에서 이런 아들이 컸으면 그 아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당연히 가족도 봐야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은 뭐 정치 같은 거 할 때 그 집안을 또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야 그거 그러면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거 굉장히 저는 반대하면서도 집안의 어떤 문화라는 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연좌제 쪽에 지지하려 보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국민이 바라는 검증은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티끌도 없이 살았냐 이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법치국의 국가에서 법을 잘 지키고 범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근데 그 기준은 저는 약간 네. 트렌드처럼 그 시대에 따라 조금 변한다고 해요. 그 느껴요. 그 어떤 잣대 기준이 굉장히 좀 높을 때도 있고 조금 낮아질 때도 있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높게 그 기준이 올라가 있지 않나. 아. 저는 근데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 그다음에 가족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겠는데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어느 정도는 용인 가능할 것인지. 하고 아마 이거는 지금 진짜 힘들고. 그걸로 지금 아마 이렇게 판가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내노란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이거 느끼지 몰랐어요? 뭐야? 사람 우리 심리적으로 모든 거 잘 된 건 다 내 아, 덕분이고 맞아요. 예. 못된 그래요? 건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어. 학교 다닐 때 네. 내가 A 받았다. 나 이번 학기에 A 받았다 이러지요. C 받았을 때는 교수가 나 C 줬어. 아.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 책임을 남한테 넘기는 게 사람 습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찐 게 다 우리 남편 때문이거든요. 제가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고 남편은 날씬하던데? 남편이 이렇게 많이 차려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니 살이 남편분은 가끔씩 그 KBS 보는 로비에서 보는데 네. 굉장히 슬림하시던데?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지 왜 나를 먹이냐고.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위자 관찰자 편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네. 내가 불리해지면 상대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과 남을 네. 바라보는 기준이 내가 관찰자이냐 아니면 행위자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리스크들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엄청 주죠. 어, 엄청 주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민기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 조선시대 때부터 역대 우리나라 그런 그 뭐 역사를 보더라도 본인 때문에 아웃된 경우보다 자식이라든지 가족 문제 때문에 아웃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YS 소 YS라고 했던 뭐 김현철 씨 때문에 뭐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자식 때문에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명목상에 위치했던 민정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게 그 이후였는데 문제는 요즘도 또 이제 약간 달리 해석이 되지만 네. 민정수석 자체가 또 뭐랄까 내로남불의 내로남불? 또 네.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죠 솔직히.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 그 리스크 역사가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계속 등장해요. 이제 YS 말씀하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그때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니까. 아 그래 그때 이제 거의 대통령 뒤에서 엄청난 권력을 약간 최순실 씨처럼? 그렇죠. 약간 예. 민간인 단체인 하나회가 형성됐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보 사태 같은 것도 연루가 됐고 돈과 어쨌든 정치 권력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예. 단임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김현철 씨한테 붙었던 수많은 뭐라고 할까 권력 지향적 불나방들은 네, 불나방. 대통령이 정말 오래 할 그럴 왕으로 착각했나 봐요. 맞아.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은 새 아들다. 권력형 어떤 비리, 뇌물 비리에 연루돼서 다 이제 형을 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건 대통령 아닌데 이회창 전 후보도 사실은 거의 대통령 되는 거였는데 아들 문제, 아들 군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되고. 꽤 많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양김 아들 문제는 뭐 또 차치하더라도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형. 결국 이제 가족들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네. 역사를 뭐 지금 줄줄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자,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외국 기사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풀이로 실렸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발음으로 내로남불? 우리나라 발음으로 실렸죠. 아 진짜요? 네. 흥미롭네요. 흥미로워.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제가 그 뉴스 공장에서 그 공장장이 얘기하다 물어봤어요. 외국에서도 내노란불이 있냐? 했더니 이제 그때는 그 단어가 이제 등재가 안 됐고 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원어민 그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 특정 표현은 없다. 아. 그냥 그거는 stupid이다. 아, 라고 그냥 얘기하고 stupid으로 표현하는. 말로 풀어야 된다. 음. If it's for me, it's 뭐 romantic affair. If it's for you, that's a crime.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노남불이라고 등재가 됐다고요. 근데 내로 남불 발음이 잘 안 되시네. 그러니까요, 자꾸 여기. 내노라고 하네. 그러니까 뭘 자꾸 내노라는 내놔. 거야? 너의 마음을 내놔. 따라해봐. 네. 로 남불. 남불. 붙여보세요. 네? 네, 붙여서. 내놔.
아니 이게 네. 은근히 안 되는 발음이 있다니까요. 아, 네. 그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완벽한 줄 알았는데 내로남불이 안 되네. 완벽하면 사람이 매력이 없어. 이게 올해 4월에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 타임스에 뉴욕 타임즈겠죠. 아, 그럼. 자기도 못 읽래. 뭐야? 뉴욕 타임스가 뉴욕 타임즈 뭐야? 아니, 대본 그대로 읽었어. 아, 웃기려고 한 거잖아요. 뉴욕 타임스에 뉴욕 타임즈라니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내로남불이고 나는 타미스라는 잡지가 생긴 줄 알았어. 난 작가님을 믿었거든. 자, 작가님도 타임스.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네.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은 배우자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족 문제 빼박이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영화 전문가인 교수님. 네. 문화 또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내로남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누구요?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약간 뭐라고 할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어? 왜요? 그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고 영화가 와타나베 켄이 주연을 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일본 영화예요?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네. 태평양 전쟁을 그린 영화예요. 아. 그러니까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이오지마가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일본령 섬이에요. 여기가 점령되면은 도쿄 점령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정말 치열하게 여기를 두고 이제 일본군과 미군이 싸웠는데 그때 이제 이오지마 섬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군 총사령관 이름이 구리바야시 중장이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와타나베 켄이 연기를 했는데 미친 놈이야. 미친놈. 일본은 질 걸 알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일본군 사령관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대한 미군들에게 트라우마를 주자. 일본에 도착하면 다 죽는다. 최대한 잔인하게 다 죽여라. 어떡해? 응. 그때 가미카제가 나온 거예요? 가미가제는 다른 케이스고 네. 이오지마 섬에 상륙해가지고 응. 상륙한 미군들을 그냥 총을 쏘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끌어들여가지고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 아. 그래서 미군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려고. 아. 일본의 본토에 상륙하면 너희들 이렇게 죽는다. 어. 물론 걔네들은 다 자폭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황폐하 만세 우리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나자 다 죽어요. 네네. 이거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굉장히 미화해서 그랬어요. 뭐 그들도 알고 보면 다 평범한 20대 젊은이들이고 걔네들이 그래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승리한 쪽의 역사니까 사실 어디를 우리 입장에서는 쳐들어간 건데 이게 영토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걸 마치 굉장히 찾는 그 것처럼. 비난을 많이 받은 것이 네.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보냐고. 그러니까 물론 20대 젊은이들 맞다. 뭐 국가가 시켜가지고 일본 왕을 위해서 뭐 만세 부르고 한 건 맞지만 네. 걔네들 때문에 죽은 수많은 미군 장병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보상할 거냐. 정말 이 영화사의 오점을 남긴 영화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우리의 뭐 각자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난 선을 시험 받았을 때는 지키면서 교수님이 넘어가보는 C 걸로 하고. 줬다라고 안 그러고 난 내가 C 받았다고 했어요. 아, 네. 자, 시그니처 코너 지인에게 답을 묻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지인들 중에 가장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할 것 같은 분에게 뭐 전화가 연결되는 분에게 한번 최욱 씨 해보죠. 재도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 싫어. 저는 그때 그 패스가 됐었던 김성애 대변인님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좋아요. 차단당했다며? 김성애 대변인님이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었는데 연결이 안 되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저희 거기에. 자, 뭐 질문이 뭐죠? 자, 김성. 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오지마의 섬이라는 영화 만들고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 또 만들어서 약간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긴 했었어요. 네.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차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사람 번호는 차단해놓고 있어갖고 지난번에 번호 알려달라는데 당황했어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안 돼. 왜요? 어디세요? 해주세요. 김용민 TV. 김용민 TV 저기 라디오가 5분 있다 시작인데. 아, 괜찮아요. 그럼 3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인은 내로남불이란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로남불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자꾸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두 대선 후보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두 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 윤석열 후보는 공정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와서 불공정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들고 나와서 무능력하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네.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내로남불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공정하다 그랬는데 불공정이 자꾸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불리하신 것 같아요. 아, 불리하다. 자,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내로남불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면 안 좋잖아요. 이 내로남불 조금이라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심판받고 퇴출되는 과정을 거치면 네. 예, 당장 저만 해도 좀 더 정직하게 말하려고 자꾸 긴장하게 되거든요. 오, 네네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도덕적으로 근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상표를 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죄를 짓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아 나는 뭐 일본 거 아무것도 안 쓴다고 했다가 이제 뭐 하나라도 일본 물건 쓰는 거를 들키면 너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능력과 그 사람의 신념을 위주로 그 정치인을 판단해야지 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딱 도덕적인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화는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역시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출연료는 없습니다. 네. 아, 네. 네. 프로그램 이름이라도 좀 홍보하지. 아니, 먼저 이야기도 안 하고. 아니, 김성애 대변인님이 이미 KBS 구독하고 아, 맞아. 계시고 거기다가 댓글 남기셨죠. 저희 지난주 기부편에 댓글까지 아, 남겨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화한 건 처음이죠. 그렇게- 처음이에요. 통화 자체가 처음이야. 와, 차단돼 있다고 참. 네. 자, 썬킴 교수님. 저? 지금 2주 연속 실패했거든요. 아, 2회 연속. 아니, 술을 그렇게 샀는데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제 술 친구들은 네. 다 이 시간에 자요. 아, 그죠? 아이, 핑계 대지 마시고 빨리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잠깐만 전화 마음이 이분이 가볍네요. 받는지 모르겠네. 받을까 말까를 항상 고민하는. 네, 성김수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누구시죠? 매부쇼 작가님이요. 강승기 작가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이렇게 뭐 경쟁 프로인데 경쟁 프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아, 경쟁 프로. 아, 저희 프로그램 출연자분들이 모두 거기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꼭 거기 끼고 싶다. 지금 전민기 팀장님이랑 오윤혜 씨 다 여기 옆에 있어요.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매부쇼에서 홍보 좀 해주세요. 매불쇼요? KBS를 매불쇼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네. 저 작가님, 골목시장, 네네. 저희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 본인은 그 남들에게 이제 엄격하신 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내로남불의 사람이라고 보세요? 아, 저 내로남불의 화신. 왜? 화신. 왜요? 네? 왜? 저는 그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약간 타인에 대한 평가가 되게 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방송 일 하다 보면 섭외나 뭐 이런 거 할 때 남을 계속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제 자신은 많이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떠신데요, 그러면? 아, 저 뭐 시간 약속도 잘 못 지키고 피곤해가지고 맨날 늦잠 자고 아주 근데 그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두 대선 후보가 지금 현재 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쵸. 그 두 후보를 약간 뭐 평가를 해주신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객관적으로요. 내로남불 측면에서. 양쪽 다 내로남불이고요. 네네. 네,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먼저 이야기하면 결국에 자기가 조국을 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본인한테 지금 모든 결함이 다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아니야 들어있고 네. 그리고 그 검찰 그 징계도 모두 다 합법이었다, 적법하다 판결받았고 또 안에 논란도 하나도 소화 못 시키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마무리하는 게 맞나, 국민한테 표를 받는 게 맞나 이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향해서 했던 말이나 그리고 본인의 아들 문제부터 해서 정책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또 정부를 향해서 이제 본인 목소리만 계속 내려고 하잖아요. 뭐 재난지원금을 더 써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는데 정작 본인은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쪽 다 한쪽은 정책 내로남불, 한쪽은 이제 뭐 인생 내로남불, 약간 이런 쪽으로 출마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내로남불이 좀 없어지려면 어떤 뭐 조치가 필요할까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요. 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역지사지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대에 대한 똑똑하네. 관심을 불필요한 관심을 좀 줄이고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내 옆에 사람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앞으로 그러면 매불쇼에 대한 관심을 끊을. 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전민기 작가님. 팀장님은 질문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저기 작가님. 네네. 그 매블쇼에서 우리 세 사람 중에 네. 꼭 한 사람을 빼야 한다면 저 왜 저래 진짜. 누굴 빼야 할까요? 아니면 그거 하나랑 가장 현재 맹활약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꼽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세 분 중에서 예, 우리 셋 중에 한 명 빼야 된다. 이게 한 명 마음이 아프지만 아,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정민기 팀장님께서 빠이빠이. 안녕. 자폭. 네. 하여튼 작가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매불쇼 전민기였다. 정승기 작가였습니다. 네. 감이 좋아. 웃기려고 나를 또 딱 지목하잖아요. 네. 그렇게 믿고 싶겠죠? 자, 저도 문자 이제 왔네요. 진심이었다고. 아, 네. 자, 저도 갑니다. 네. 누구한테 합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형님.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라고 어. YTN에 있다가 이제 프리를 선언하고 아, 이 정글의 잘생기신 세상으로. 분.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오윤혜 씨랑 썬킴 교수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최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내일 뵙죠 우리. 예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네. 네, 저기 오늘 주제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요? 네, 근데 본인은 좀 어때요? 내로남불 하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뭐 많이 하진 않는데 횟수로 정합니까? 예. 그래도 일상에서 좀 달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알고 산다. 뭐 예를 들면? 앞뒤 말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방송 민기 형이랑 같이 했잖아요. 네네. 이제 가끔 민기 형한테 좀 웃긴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 너무 못하더라고. 야, 오늘 진짜 많이 까이네. 순발력이 부족할 때가 자폭되네. 있어서 에, 제가 그걸로 조금 이제 좀 핀잔을 주는데 제가 그게 부족해요. 아. 그래서 지금 급 전화 연결했는데 이게 저 방송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씁니다. 대신 못한다는 평들이 달릴 거예요. 자, 내로남불인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저도 그렇고 본인들은 거의 내로남불 하는 경우 많은데 네네. 나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로남불 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최영진 아나운서는. 이게 또 민기 형이 이왕 전화하셨으니까 민기 형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네. 형이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 잘못했어 오늘. 잘 되라고. 저한테도, 방송 잘해라. 너는 술을 줄여라. 그렇게 하면 아나운서로서 망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형이 좀 많이 주셔야던데. 술 좀 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여기서 끝내고요. 네. 요건 약간 정치적인 건데 요즘에 네네. 두 대선 후보 다 이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렇죠. 뭐 예. 야당 쪽은 이제 뭐 아내 쪽 그리고 뭐 여당 쪽은 아들 쪽이 좀 있죠. 예, 뭐 이런 거를 한 국민으로서 이제 대선에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보는 심정이 좀 어때요? 좀 안타깝고 이번이 특히 그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 터져서 또 뭐 상대방 비방하고 이러니까 뭐 막 서로 이러니까 이게 사실 표를 내가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 이번 대선에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내로남불이 조금이라도 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순발력이 좀 부족한데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밖에 PD님한테 최영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잘한다. 좀 압박하지 마. 쓸 데가 있으면 좀 써달라. 좀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제가. 일단은 뭐 이제 본인이 잘해야겠죠. 좀 더 절차탕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로남불이라는 건 지금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하네요. 모든 네.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그럼. 그래. 예. 남의 허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본인보다. 맞아요. 예. 네, 그럴 때는 일단 본인부터 좀 생각하는 게 너무 저 형식적인 멘트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역지사지의 자세. 좋습니다. 좀 망했나요? 좀 뻔한 답변이긴 했는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오늘부터 방송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자긴 자기 실력을 믿고 YTN에서 사표 던지고 프리 선언을 했어요 지금요. 네, 네. 뭐 지금부터 뭘 다시 시작해요. 어쨌든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최영진입니다. 최영진 예. 아나운서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내로남불 이야기가 내로남불. 내로남불 현상이 많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정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정치권에선 더 긴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는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내 서틀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